치시다. 그렇게 되면 요 하한이 바로 이 수열의 뭐가 된다? 극한값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아래로 6개이면 단조 감소하는 수열인데 그 수열이 아래로 6개다. 그 말은 그 수열은 반드시 수렴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수열의 극한값은 바로 인피멈, 즉 하한이 되어진다는 거죠. 대충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왜 그런가를 우리가 이 은밀한 정명, 이 정명은 또 대단히 중요한 정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정명은 이제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세 번째, 유계인 단조 수열은 수렴한다. 요거는 자명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로 유계임에서 동시에 아래로 유계라는 것을 담고 있는 말이고, 단조 수열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수열이 단조 수열이다라는 뜻은 단조 증가 수열 아니면 단조 감소 수열이다. 그런 뜻이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3번에 말하는 단조 수열이 단조 증가 수열이라고 하면 유계니까, 유계는 상한과 하한을 다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 상한 하한 중에서 무엇을 1번에 의해서 상한을 극한값으로 취하고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조 수열이 만약에 2번의 경우처럼 단조 감소 수열이다라고 하면 유계니까 상한 하한이 존재하고 그 상한 하한 중에서 하한의 값을 취해 가지고 그 수열의 극한값으로 삼고 그런 형태로 수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번, 2번만 증명하면 3번은 1번, 2번에 의해서 저절로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번을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십니다. 어떤 수열이 단조 증가 수열이고 위로 6개이면 그 수열은 수렴을 하고 그 극한값은 상한이 되어진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S를 집합, 이와 같은 집합, XN을 원소로 하는 이와 같은 집합의 집합을 우리가 S라고 해봅시다. 물론 이 S는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 집합이랍니다. 그랬을 때 이게 요 집합에서의 원소인 수열 XN이 자, 여기서 위로 6이라겠죠. 위로 6에. 그럼 위로 6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실수의 완비성 공리에 의하면, 그렇죠? 완비성 공리에 의하면 위로 6개인 그쵸 경우는 반드시 뭘 갖는다? 상한을 갖는다라고 했죠. 자, 실수의 완비성 공리에서 어떤 집합이 위로 6개이면 그 집합은 반드시 뭘 갖는다? 상한, 즉 수프리멈 S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집합에서의 상한을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X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는 요 XN의 극한값이 이 상한인 X가 되어진다는 사실만 보이면 우리는 이 1번을 뭐한다? 증명한 셈이 되어지겠죠. 그죠? 자, 요 X라는 값이 극한값을 우리가 이 상한이 극한값이 되어진다는 것은 극한값을 가졌으니까 수렴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 극한값이 그 집합의 상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자, 요 XN의 극한값이 X가 된다. 즉 X라는 것은 요 집합 S의 상한이죠. 집합에서 상한이 XN의 극한값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보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자, X에서 엡실론을 뺐다. 자, X에서 엡실론을 뺐다. 근데 이 X는 상한이죠, 상한. 그쵸? 그러면 X-엡실론이라는 것은 S의 상계가 아니죠. 그쵸? 자,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도 일종의 상계 중에 하나랍니다. 그쵸? 근데 상한이라는 것은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인데, 이 X가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인데, 거기서 엡실론을 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죠? 뺐다라는 것은 X-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S의 상계가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합 S의 원소를 우리가 XN으로 표현했는데, XN으로 표현했을 때에 지금 X라고 하는 것이 집합 S의 뭐다? 지금 상한이라고 했다는 것은 적어도 XN은 X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 X에서 엡실론을 뺐다고 하는 것은 요
상계 중에 제일 작은 값인 요 상한보다 더 왼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와 같은 값은 분명히 지금 상계가 아님이 틀림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 요 상한이라고 하는 값하고 x-엡실론이라는 값, 상한보다 작은 x-엡실론 이 값을 우리가 요 값 사이에 적당한 그쵸 집합 S의 원소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죠. 그쵸? 우리 요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x의 엡실론 왼쪽 근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선에서 x가 얘기했다라고 했을 때에 요게 x 플러스 엡실론이고 자, 요 값이 x 마이너스 엡실론을 했을 때 요 부분을 x의 엡실론 왼쪽 근방이라고 요걸 오른쪽 근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x라는 값보다 틀림없이 x 마이너스 엡실론은 그쵸 집합 S 안에 더 x보다는 작은 쪽에 들어가 있는데 요 사이에 적당한 무슨 값이 집합 S의 원소인 적당한 원소가 분명히 하나 들어있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x-엡실론보다는 크고 x보다 상한에 해당되는 값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이것을 만들어간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수열 x에는 단조 증가 수열이다. 함수로 말하면 증가함수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x라고 하는 것은 s의 지금 상계이므로 자, 상계이므로 자, 요 말을 먼저 봅시다.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우리가 xk하고 xn을 비교했을 때 항상 xn이 xk보다 크거나 그쵸? 큰 쪽에 오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수열에서는 이 항의 넘버가 함수 입장에서 이런 변수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우리가 증가함수는 x값이 크면 클수록 함수값이 크죠. 그리고 수열도 증가 수열이니까 이 수열의 넘버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n이 k보다 크게 되면 그 대응하는 수열 xn과 xk를 비교했을 때도 xn이 xk보다 당연히 큰 쪽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xn이라고 하는 것은 요 집합 S의 지금 원소 중에 하나인데 이 집합 S의 모든 원소는 상한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상한보다는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상한에다가 엡실론을 더한 값보다 요 xn이 작은 것은 틀림없죠. 양변에 우리가 요 x값이 양변n이고 요 x에다가 엡실론만큼을 더해버리면 즉 수직선에 봤을 때 x 플러스 엡실론은 x보다 큰 쪽이 있죠. 요 값하고 x보다도 아래쪽에 x보다 작거나 같은 동네에 있는 이 수열의 원소 xn은 요 놈보다 작음이 틀림없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집합 S의 원소인 xn은 상한인 x보다도 더 큰 x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 xk라는 것은 x-엡실론보다는 크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요 사실로부터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끌어낼 수 있냐면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보다시피 그럼 xn 입장에서는 xn은 x-엡실론보다는 크고 그리고 x 플러스 엡실론보다는 작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양변에 우리가 x를 똑같이 빼버리면 마이너스 엡실론보다는 xn 빼기 x가 크고 엡실론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xn 빼기 x의 절대값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즉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봅시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자 그리고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아일 때에 xn하고 x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xn-x의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수열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에 의해서 그렇죠? 수렴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x라고 하는 값이 지금 xn의 극한 값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열 xn의 극한이 지금 x라는 거예요. x. 그런데 그 x가 원래 뭐였죠? 수프리멈 s, 즉 수프리멈 s라, 즉 집합 s의 이게 뭐였죠? 상한이었다는 거죠. 이 x가 상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제 요 xn이 단조 증가 수열이고 위로 유계이면 이 xn은 수렴하는데 그 극한이 바로 요 수열 xn의 무엇을
지금 상한을 그쵸 극한으로 하는 자, 이와 같은 극한값으로 수렴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단조감소 수열일 때는 아래로 6의, 단조감소 수열이고 아래로 6의이면 이 x에는 수렴하는데 이 수열의 하한 값에 수렴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왜 그런지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증명. 자, 편의상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xn을 우리가 yn이라고 둬보겠습니다. 2번에 나와 있는 x에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xn을 yn이라고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xn이 지금 여기서 xn이라고 하는 요 자체는 아래로 6이죠, 그렇죠? 아래로 6이고 그리고 우리가 단조 감소 수열이라고 했죠. 아래로 6이고 단조 감소 수열. 그런데 그 xn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말은 그쵸? 즉 마이너스를 붙인 이yn은 당연히 반대가 되니까 위로 6개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단조 증가가 되겠죠. 다시 한번 아래로 6회이고 단조 감소 수열인 xn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xn 즉 yn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부호를 바꿨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버리게 되면 아래로 6회는 위로 6회로 바뀔 거고 단조 감소 수열은 단조 증가 수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열이 위로 6회고 단조 증가 수열은 우리가 금방 증명한 요 1에 의해서 이 수열은 위로 6회고 단조 증가 수열인 경우에는 반드시 극한값이 나오는 즉 수렴하는데 바로 무엇에 수렴한다? 그 수열yn에 무엇에? 슈프리멈, 즉 상한에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1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살짝 요걸 한번 봅시다. 자, 요거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잠시 잊어놓고 우리가 마이너스 x를 원소로 하는 어떤 집합의 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딱 떼버리면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에 뭐와 같냐면 상한의 반대부호와 같답니다. 자, 이걸 너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아주 간단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이너스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의 하한이라고, 그죠? 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그 하한이 만약에 이 하한의 값이 세모라고 하면 그렇죠. 세모라고 하면 마이너스 x가 세모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x가 자 세모보다 크거나 같다. 요 편의상 요걸 지금 하한으로 잡았습니다. 자, 요 마이너스 x를 원소라는 집합의 하한을 세모라고 하면 마이너스는 분명히 하한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양변역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플러스 x 마이너스 세모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요 x를 원소라는 집합에서 이 마이너스 세모는 뭐가 되죠, 이게? 상한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x의 상한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x의 하한값하고 x의 상한값을 비교하면 그 부호가 딱 반대죠, 그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마이너스 x를 원소라는 집합의 하한은 플러스 x를 원소라는 집합의 상한의 반대부호가 같죠. 그럼 여기는 보시는 그대로죠. 마이너스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의 하한값하고 그거의 부호가 반대인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의 상한값을 비교했더니 그 부호가 딱 반대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요 사실을 이용하면 자 봅시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2번에서 xn의 극한값이 지금 xn의 하한이다라고 하는 요 사실을 지금 우리가 보이려는 거죠. 지금. 그럼 어떻게 보이느냐면 자, 우리가 xn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xn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xn을 마이너스 yn이니까 요 자리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yn을 집어해버리면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할 때 yn이죠. 그런데 우리가 금방 봤던 것처럼 yn의 극한값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바로 지금 뭐죠?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yn을 원수라는 집합의 상한에 해당되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그대로 온 거라면 요 마이너스 여기 왔던 마이너스가 그런데 지금 y를 원소로 하는 집합의
상한의 반대부호는 요 마이너스를 이 안쪽으로 집어해 버리면 하한으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한, 하한 여러분 연산을 하실 때는 요 마이너스가 들랑달랑 할 때에 마이너스가 바뀌는 게 안으로 들어오면 이 상한이 뭘로 바뀐다? 하한으로 바뀐다라고 기억하시면 여러분 크게 무리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안에 들어와서 마이너스yn의 뭐와 같다? 하한과 같다는 것을, 즉 마이너스yn을 원소로 하는 이 집합의 하한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yn이 뭐였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 마이너스yn은 플러스 xn이죠. 그럼 결국 xn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하한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번 증명에서 2번에서는 요 xn 요 자체는 아래로 유계고 단조 감소 수열이었는데, 아래로 유계이고 단조 감소 수열인 경우에 그 극한값은 그 수열의 뭐와 같다? 하한과 같다는 것을, 그렇죠? 인피먼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대단히 중요한